405페이지 월세예요. 근데 월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여기도 총 7천만 원이에요. 네, 초등학교는 공제돼요. 네, 초등학교는 공제됩니다. 근데 교복까지는 딱 그거는 조금 알아보긴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교복은 안 될 확률은 있어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기준 금액이 얼마라 그랬죠? 7천만 원. 그래서 7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무주택자여야 돼요. 누구여야 된다고요? 무주택자. 왜냐면 우리가 월세 사는 이유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네, 집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건 인정 안 돼요. 나 집이 있는데 월세 살고 있어. 이건 안 돼요.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 무주택자다. 그래서 월세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금액 같은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금액 계산은 컴퓨터가 다 해요. 그 다음에 406페이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정치자금 세액공제. 정확하게 하면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예요. 근데 제가 아까 이렇게 설명드렸죠. 10만원까지는 다 받는다고. 왜 다 받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거기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이라고 되어 있어요. 몇 분의 몇이요? 110분의 100. 10만원 나누기 110 곱하기 100 하면 99,909원 나와요. 그럼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0만원이 안 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10만원이 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건 소득세예요. 지방소득세는 요거의 10%예요. 9,091원. 네, 잠시만요. 9091. 네, 9,091원. 그러면 둘이 더하면 얼마 돼요? 10만원 돼요. 그래서 지방소득세. 그러면 나는 10만원 내서 소득세에서는 99,909원. 지방소득세에서는 9,091원. 다 합치면 얼마예요? 10만원. 그래서 10만원을 다 돌려받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하려고 한번 알아봤는데 예전에 제가 유시민 씨를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알아봤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기부하려면 정당에 가입해야 돼요. 그래갖고 A씨 10만원 더 내자 그러고 안 했어요. 솔직히. 근데 한번 알아는 봤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봤을 때는 정당에 가입해야 기부를 할 수 있대요. 그거 안 했죠. 그냥 귀찮아서. 내가 정당에 가입할 정도로 정치를 사랑하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거 우리가 잘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정치인들이 외부로 유출 잘 안 하니까. 왜냐면 이런 거 알려지면요. 지금도 욕먹잖아요. 맞죠? 이거 세상에 많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정치인들한테 욕할 거예요? 칭찬할 거예요? 욕할 거잖아요. 지들은 10만원 다 빼놓게 만들고 나머지들은 뭐같이 만들었다고 얘기 나오니까. 그래서 아시는 분들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12월 연말 되면요. 현수막 엄청 붙이잖아요. 정치인한테 뭐 하시라고요? 기부하라고. 근데 그럴 경우에 얼마만 하세요? 10만원만.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왜냐면 더하면 다 돌려받는 구조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407페이지 중간예납. 우리 그 소득세는 원래 1월 1일부터 몇 월 며칠까지 12월 31일까지 요거를 내년 5월 달까지 신고민 납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1년치잖아요. 그러면 우리 1년치는 대부분 금액이 클 것이다, 작을 것이다? 클 것이다. 그래서 중간에 미리 한번 내라. 그래서 무슨 예납이라 그래요? 중간 예납.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전 신고 금액의 2분의 1만큼 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얼마 미만이면 안 날라온다? 50만원, 30만원 아니에요. 50만원. 50만원 미만이면은 고지서 발송 안 한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과 관련돼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의 중간이니까 몇 개월이죠? 6개월이죠. 근데 우리 소득세는 끝난 날로부터 25일이죠. 부가가치세.
소득세는 끝난 날로부터 5개월이에요. 그래서 요때까지 하는 거예요. 11월까지. 근데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지서를 발송을 해줘요. 그럼 이 고지서를 받아서 11월 30일까지 고지서로 뭐 하시면 되죠? 납부하시면 돼요. 구조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어떻게 물어보시냐면 이거 신고는 불가능한가요? 신고는 가능해요. 근데 어떨 때 가능하냐면 부가가치세도 똑같아요. 부가가치세도 예정 고지 납부잖아요. 근데 나 신고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 회사가 안 된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 안 되는 기준이 몇이냐면 3분의 1. 우리가 이 고지서 날라오는 건 몇 분의 몇이 날라온다고요? 2분의 1 날라오죠. 그래서 3분의 1 또는 30% 미만이면 신고 가능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안 좋은 게 있었잖아요. 코로나라고. 그것 때문에 장사 안 되셨던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내용을 왜 만들어 놨냐면 작년엔 장사가 잘 됐어. 근데 올해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완전 망했어. 매출액이 10분의 1로 줄었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거기 보고 갑자기 반만큼 세금 내래. 작년 거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 장사 너무 안 돼. 반을 낼 여력도 없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은 신고하면 돼요. 근데 그 신고서에 나오는 금액이 내가 내야 되는 금액보다는 작아야 돼요. 왜냐면 내가 그만큼 낼 수 있는 여력이 돼. 그럼 그냥 내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여력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 여력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일반적으로 고지서가 2분의 1이 날라오니까 2분의 1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되면 인정을 해주겠다? 3분의 1. 근데 퍼센트로 나오면 30%로 보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 3분의 1이면 33%잖아요. 네. 근데 퍼센트로 나오면은 몇 프로로 봐주시면 돼요? 30%.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리고 제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서 무려 2개 나오는 거예요. 네. 거의 기억으로 풀기가 쉽진 않아요. 거의 찍기가 반일 거예요. 왜냐면 너무 종류가 많아서.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떠든 게 408페이지 위에 있어요. 중간연합 절차라고. 읽어보셔도 되고 안 읽어보셔도 돼요. 어차피 요 내용이 달아.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원천징수라고 있는데요. 요거 외우셔야 돼요. 일명 원천징수 세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세율인데 다 외우진 않아요. 왜냐면 다 외우기에 너무 많아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만 외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자 배당. 이자 배당은 14%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비영업 대금의 이익 몇 프로라 그랬어요? 25%. 그 다음에 사업소득의 인적용역 3%. 그 다음에 봉사료 5%.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 금액 20%. 3억 초과하면 몇 프로요? 30%. 이렇게 5개만 외울 거예요. 왜 5개만 외우냐면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까지 요 5개만 외우고 있으면 90% 이상 맞출 수 있어요. 시험 문제를. 100%는 준비를 못해요. 왜냐면 그러려면 이거 다 외우고 있어야 되거든요. 무려 한 문제 때문에. 근데 우리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 다음에 409페이지 밑에 보시면은요. 거기 밑에 보시면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라고 있어요. 우리 원천징수는 다음 달 며칠까지 낸다고요? 10일까지. 근데 이 원천징수 하는데 2가지가 있어요. 원래 일반적인 원천징수는 월별 납부거든요. 근데 거기 밑에 보시면 반기별 납부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 409페이지 밑에 있죠? 반기별 납부. 원칙은 월별이에요. 그래서 월별은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거고 반기별은 몇 개월에 한 번씩이요? 6개월에 한 번씩. 왜냐면 1년에 반이잖아요. 기라고 나오면 일반적으로 1년 생각하시면 돼요. 부가가치세는 6개월이고. 그래서 1년에 반이니까 하는데 요거는 상시 근로자가 다음 페이지 위에 있어요. 상시 근로자가 20인 이하인 회사만 돼요. 작은 회사들.
작은 회사는 20인 이하가 되는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반기별을 하시려면은요 직원이 웬만하면 안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없이 이 인원으로 우리 회사는 계속 그 인원으로 갈 거야. 그만두는 사람도 없고 들어올 사람도 없어. 요러면 반기별이 괜찮아요. 근데 이런 회사들 있죠. 한 달에만도 수시로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런 게 자주 있는 회사들은 월별로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반기별로 하면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이번 달은 19명, 이번 달은 20명, 이번 달은 17명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버리면 이거 신고하는 게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바뀔 것 같으면 뭘로 하시라고요? 월별. 근데 이 멤버로 몇 년 동안 갈 것 같아. 그러면 반기별이 편해요. 왜냐면 어차피 똑같으니까 6개월에 한 번씩 하나, 1년에 한 번씩 하나 큰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반기별. 그래서 대부분 회사는 월별로 해요. 왜냐면 이게 인원수 바뀌거나 그러면 좀 복잡해지거든요. 작성 자체가. 저도 한 번밖에 못 해보긴 했는데 인원수 바뀌면 좀 계산 방법이 좀 달라지니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뭘로 하세요? 월별로. 근데 몇 인 이하는 가능하다? 20인.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이런 거 갖고 장난쳐요. 20인을 뭐 30인. 네, 나온다면 지금까지 한 번인가 밖에 안 나와서 많이 나온 문제는 아니지만 4명 그런 거 내기 딱 좋잖아요. 그리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410페이지예요. 그래서 410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면제라고 있어요. 확정신고에 뭐라고 있어요? 면제. 우리 면제의 뜻이 뭐죠? 네,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면제인데 면제는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설명드리면 하나는 연말정산이고요. 하나는 분리과세예요. 왜냐면 확정신고는 5월 달에 하는 거예요. 몇 월 달에요? 5월 달. 그래서 5월 달에 신고 안 해도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연말정산 하면 더 이상 신고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우리 회사 다닐 때 5월 달에 따로 신고하신 분 거의 없어요. 5월 달에 어떤 분들이 신고하냐면 연말정산 때 빼먹은 서류가 있어. 그럴 경우에는 5월 달에 신고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웬만하면 서류도 빼먹을 일이 거의 없잖아요. 내가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요즘에는 연말정산하면 끝. 그 다음에 분리과세는 내가 돈 받을 때 세금 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 돈과 관련돼서 세금 낼 일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앞으로도 이 얘기를 종종 할 거예요. 실기할 때도 복권당첨금. 복권당첨금 받을 때 세금 떼고 받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 당첨금과 관련돼서는 세금 낼 게 없어요. 그걸 무슨 과세라 그런다고요? 분리과세.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면 근로소득이라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옆에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적연금에다가도 이렇게 적어주세요. 공적연금도 연말정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예 적어놨죠. 무슨 정산이라고요? 연말정산이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퇴직소득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분리과세. 그래서 우리 퇴직금 받을 때 세금 떼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퇴직금 관련돼서는 세금 낼 게 있다 없다? 없다. 그 신고가 잘못된 신고가 아닌 이상은 더 이상 낼 거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 5번 보시면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죠. 이게 연말정산하고 분리과세예요. 그러면 연말정산하고 분리과세는 더 이상 세금 낼 게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6번은 퇴직소득하고 공적연금이죠. 그러면 분리과세하고 연말정산이에요. 그럼 더 이상 세금 낼 거 없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거나 아니면 분리과세를 하면은 더 이상 세금 낼 게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411페이지 여기도 시험 문제 한두 번 정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망하면요 몇 개월 안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6개월. 그래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6개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사망하신 걸 알았어 부모님이 그러면 사망한 걸 안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는 마무리를 지으셔야 돼요. 6개월 안에 상속을 받을 거냐 포기를 할 거냐 한정 상속 받을 거냐 이거를 해결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해결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부채가 많은데도 상속을 받아야 돼요. 아무 말도 없으면 상속 받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부채가 많아 그러면 꼭 무슨 포기하세요? 상속 포기하고 그 다음에 많은지 적은지 몰라 그러면 한정 상속 받으시고 많아 그러면 그냥 상속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 6개월. 근데 시험 문제는 솔직히 요거는 그나마 상속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6개월이라는 거 거의 다 아시는데 2번에 보시면 출국한 경우 있죠? 그래서 출국한 경우는 출국일 전까지예요. 이거에 대해서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출국일 전까지냐면은요. 우리 해외여행 간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해외여행 갈 때 당일날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요. 근데 국세청 가서 신고할 수 없죠. 맞죠? 왜냐면 새벽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잖아요. 새벽에 국세청 열어요? 안 열어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그 전날까지 해결을 해라. 왜냐면 당일날 바쁘잖아요. 해외에 나가려면. 그래서 당일날까지 신고하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신고해라? 전날까지. 그래서 전날까지. 왜냐면 실제 당일날 엄청 바쁘잖아요. 캐리어 들고 뛰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근데 확실히 그건 있어요. 제가 맨날 그 공항철도 탄다 그랬잖아요. 근데 확실히 캐리어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하늘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은 비싸대요. 저기 가는 것도 비싸요. 제주도 가는 것도. 왜냐면 지금은 어쨌든 비행기 대수도 줄었잖아요. 과거보다. 그리고 뭐 기름값도 오르고 그 다음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그래서 배짱 영업 중이에요. 근데 뭐든지 다 똑같아요. 올 사람 많아. 그러면 그런 데 가서 그거 따지시면 안 돼요. 못 따지면 안 되냐면 손님은 왕이잖아요. 이거 따지면 그냥 오지 마세요 이래요. 손님 없을 때에는 따져도 되는데 지금 제주도는 난리래잖아요. 사람이 미어 터져서.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요. 거기 밑에 보시면 분납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분납. 그래서 분납이 나누어서 내는 겁니다. 참고로 직접세는 분납이 있는데 간접세는 분납이 없어요. 예전에 한 분이 이런 거 물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회사에 취업하셨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연락 와서 뭘 물어봤었냐면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데 분납 되냐고. 분납 안 돼요. 간접세라. 그리고 혹시 나중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세금 내야 되고 대출금 갚아야 돼.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될까요? 대출금 갚아야 될까요? 둘 다는 못해. 돈은 있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 대출금 갚아야 되냐? 세금 내야 되냐? 근데 둘 중에 뭐를 하세요? 대출금을 갚으세요. 왜냐면 대출금이 이자율이 더 세요. 그러니까 뭔가 두 개가 걸렸을 때는 그거를 확인하시면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갚아야 돼. 그러면 센 놈을 갚는 거예요. 왜냐면 약한 놈은 나와도 적게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세금을 갚았어. 근데 세금은 일반적으로 뭐 이제 앞으로 바뀌긴 하겠지만 과거까지는 2%거든요. 이자율이. 근데 지금 대출금은 2%가 아니고 만약에 4%야. 그러면 4%짜리 갚는 게 이자가 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어떤 게 이자율이 더 세냐 그걸 한번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간접세는 분납제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부가가치세는 분납제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직접세는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소득세하고 우리가 배우진 않지만 무슨 세요? 법인세. 이런 것들은 분납제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412페이지 지급명세서 제출. 거기 보시면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며칠이요? 말일. 그래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 소득 중 종교인 소득 및 봉사활용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몇 월 며칠이요? 3월 10일. 그러니까 우리가 해당되는 건 대부분 3월 10일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근로소득이잖아요. 근데 왜 3월 10일이냐면 우리 4대 보험하고 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는 다음 달 며칠까지라고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관련된 거는 대부분 다음 달 며칠까지예요? 10일까지. 그래서 우리가 연말정산을 2월 달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연말정산을 2월 달 월급 줄 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월 달 월급은 몇 월 며칠까지 신고해요? 3월 10일까지 신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몇 월 며칠까지 하시면 돼요? 3월 10일까지. 그 지급명세서가 뭐냐면은요, 이 사람한테 1년 동안 얼마 지급했다. 그 전체적인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국가에서는 이건 필요 없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씩 줬는데요. 이건 필요 없어요. 그냥 1년에 120 줬는데요. 이게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한 달에 얼마 줬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국가는 이 사람이 1년 동안에 얼마를 가져갔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2월 달이 연말정산합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뭐 하나 알고 계셔야 되냐면 3월 월급이 달라요. 요게 3월 달에 월급 들어올 때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어요. 누구 때문에? 연말정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 3월에 주니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돈 주는 연말정산 한 다음에 돈 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회사에서 자기 돈으로 줘요. 요런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국가에서 돈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돈 들어오면 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한 달 정도 갭이 나요. 왜냐면 대부분 일반적으로 한 달 후에 돈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3월 달이 늘어날 수도 있고 4월 달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회사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적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에 보면은 뭐 연말정산 때문에 더 빼갔다. 아니면 연말정산 때문에 더 준다.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길 보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래서 3월 달은 그렇고, 그 다음에 5월 달도 급여가 달라요. 근데 이거는 왜 다르냐면 얘 때문에 달라요. 4대 보험 연말정산 하거든요. 네, 4대 보험 연말정산은 아니고 4대 보험 정산을 4월 달에 해요. 근데 이게 법이 앞으로는 바뀔 건데 바꾼다라고 발표는 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4대 보험이 대부분 다 작년 월급으로 세금을 떼요. 그래 놓고선 그 4월 달에 우리가 대부분 연초에 많은 회사들이 월급이 오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왜냐면 연말에 뭐 하죠? 재계약 하잖아요. 예, 아니면 연말에 몇 프로 올려줄게, 얼마 올려줄게 이런 거 하죠. 예, 그 다음에 이거를 4월 달에 바뀐 월급 가지고 정산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작년 월급보다 대부분 올해 월급이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올라가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올라갔으니까 내야 되는 세금도 어떻죠? 늘어나겠죠. 그래서 5월 달에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월급이 줄었어? 너 어디다 썼어? 이렇게 해갖고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도 실제 있어요. 근데 그게 줄어드는 이유가 딴 것 때문이 아니고 4대 보험 정산을 4월에 해요. 4대 보험률이 매월 급여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었어요? 매월 급여가 아니고, 그러니까 4대 보험률은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그 근데 월급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고 이 앞에 곱하는 월급이 바뀌어요. 그 월급이 매월 다를 수 있는 그렇죠.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국가에서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요게 이제 바뀌게 되면은 그 사무직 직원이 조금 바빠져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제부터는 바뀐 금액을 매번 4대 보험공단에다가 신고하게끔. 예.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버리면은 4대 보험 정산을 하더라도 빠질 게 거의 없죠. 왜냐면 새로운 금액 가지고 다시 계산을 하니까.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했어요. 작년치는 작년 월급으로, 올해 정산할 때는 새로운 월급으로. 이러다 보니까 작년 월급하고 올해 월급하고 다르신 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연도에 세금을 더 내게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엇박자로. 근데 이게 말이 되게 많으니까 이 박자를 맞추겠다. 그래서 어떻게 맞출 거냐면은 변경되면 바로바로 신고해. 그러면 그 변경된 금액 가지고 바로바로 뭐 내게끔이요? 세금 내게끔. 요렇게 이제 변경될 거예요. 그래서 3월 월급하고 5월 월급은
같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다를 수도 있다. 근데 이게 한 달 후에 정산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적어 보시면 돼요. 전달 월급하고 이번 달 월급 그 급여 명세서 있죠. 요거 두 개 놓고 보면은 가장 정확해요. 왜냐면 그 양쪽에다 금액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요거는 요번에 많이 뛰었네. 그러면 뭐 나중에 이제 격리 파트에서 일하시면은 그런 거 얘기 나오면은 아 요번에 뭐에서 올랐습니다. 뭐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아니면 급여 명세서에다 아예 써버리면 돼요. 이번 달에 연말정산 때문에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습니다. 아니면 4대 보험 정산을 해서 늘어난 분 계시고 줄어든 분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구 달아주면은 문의는 좀 덜 오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직장인 분들이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냥 연말정산 한다라는 건 알고 4대 보험 정산은 해. 근데 언제 하는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세요. 왜냐면 솔직히 일하느라 바쁘잖아요. 남의 것까지 신경을 못 쓰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실기를 좀 할게요. 네, 프로그램 좀 켜주세요. 조금만 할 거예요. 네, 앞으로 이런 걸 할 거다. 월요일부터 이걸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프로그램 키시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전산세무 2급 보내드렸을 거예요. 몇 급이요? 2급. 네, 요거 압축 푸시면 여기 아래쪽에 우리 전산회계 1급 했었던 것처럼 2022년 백데이터라고 있을 거예요. 얘기하세요. 오늘은 어차피 그거 세팅되는 것이니까. 아 이거 이렇게 뜨면 요거 추가 정보. 그다음에 시. 여기 추가 정보. 네, 시. 괜찮아요. 참고로 추가 정보 뜨는 게 좋은 거예요. 요거 더블 클릭하셔서 네, 설치해 주시고. 제 건 안 뜨잖아요. 보안이 약하니까. 보안 세면 그런 게 많이 떠요. 왜냐면 요즘에 막 바이러스 이런 것도 많아서. 좀 설치해 주시고. 똑같아요, 방법은. 그래서 회계하고 세무하고 방법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급수가 다르다 보니까 나오는 메뉴나 그런 거의 차이는 좀 있으세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설치 다 되신 분들은 이거를 하시면 돼요. 뭐 하시면 되냐면은요. 여기 우리 교육용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교육용 들어가실 때 주의사항 하나 있습니다. 회계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뭘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제는 세무 2급. 그 다음에 여기로 오셔야 돼요. 무슨 등록이요? 회사 등록. 회사 등록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회사 코드 뭔 생성이요? 재생성. 그 다음에 예. 그리고 교재는 한 방에 쭉 넘어갈 거예요. 어디로 오시냐면 479페이지. 이거 설치하시고,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전산회계 1급 했을 때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보내드린 거 들어가시면 요 아래쪽에 뭐 있다고요? 2022년. 그리고 더블 클릭하셔서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이거예요. 여기 밑에 무슨 등록이요? 회사 등록 가셔서 왼쪽 위에 회사 코드 재생성. 이거 꼭 눌러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게 거기 479
479페이지 위에 보시면 2200 U2 시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2200 쳤을 때 여기 위에 무슨 시럽이라고 나오셔야 돼요? U2 시럽 나오면 설치 잘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도 확인 좀 해주세요. 2022년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2022년도에 U2 시럽이 나왔네. 그러면 나는 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교재 뒤에 있는 것까지 다 풀 거예요. 기출 문제까지. 요렇게 해서 또 이제부터 실기를 조금씩 해볼 건데, 일단 교재 초반에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걸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잠깐만 눌러봐 주세요. 부가가치. 그러면 전산회계 1급 때하고 다르죠? 많죠. 근데 다행히도 저희는 이건 안 써요. 부속명사에서 2번하고 부속명사에서 3번은 안 써요. 그래서 여기 부가가치세, 부속명사에서 1, 그리고 올해부터 시험 문제에 요게 하나 추가됐어요. 전자신고. 근데 올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연습할 수 있는 게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재까지 치면 3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반복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왜 3번이냐면 교재에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4월달 시험 하나, 6월달 시험 하나. 그래도 총 몇 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대빵 쉬워요.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복해서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저 수업 시간에 3번 다 연습은 시켜 드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3번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 가지고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479페이지. 여기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어디까지 가라고는 줘요. 그래서 거기 479페이지 위에 보시면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U2 실업에 몇 기 예정이요? 2기 예정. 2기 예정 몇 월에서 몇 월? 7월에서 9월. 그럼 이렇게 빈개 떠야 돼요. 빈개 뜨면은 입력이 잘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이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는 어떤 회사만 작성할까요? 말 그대로 뭐가 있는 회사? 부동산. 근데 그 부동산을 뭐 하는 회사? 임대하는 회사. 그래서 나 취업했는데 우리 회사는 부동산 임대가 없어. 그럼 이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배우는 걸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왜 해줘야 되냐면 국가에다가 우리 부동산 임대에서 얼마 벌었는데요 이렇게만 신고하면 국가에서는 잘했어요가 아니에요. 왜 그만큼 나왔어요? 이게 몇 평이에요? 관리비는 얼마예요? 이런 거를 국가에서 다 뭐예요?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오늘부터 배울 걸 부속명세서라 그래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국가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1,000,000원 벌었는데요. 그럼 국가가 1,000,000원 어떻게 벌었어요? 세부내역까지 물어봐요. 그래서 지금 작성하는 게 그 세부내역 작성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거 다 못 외워요. 이거 종류가 17가지 정도 되는데 어떻게 다 외워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여기 위에 글씨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왼쪽에 글씨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 있는 글씨랑 지문에 있는 문제랑 매칭한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왜냐면 이거 다 못 외워요. 코드는 거래처야. 동층호는 몇 동 몇 층 몇 호 넣는 거야. 이렇게 외울 수가 없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입력하실 때에 여기는 뭐 하는 거야. 이걸 외우지 마시고 요 위에 있는 글씨하고 연결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무슨 얘기 많이 할 거냐면은요. 거래처 나오면 F2 누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F2 눌러보세요. F2가 코드 도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일단 F2 눌러보세요. 그럼 반응이 오면 그 반응에 맞춰서 넣으시는 게 가장 편해요. 그래서 지금 479페이지 위에 보시면 첫 번째 회사 어디죠? 3명이죠? 3명에서 엔터. 그 다음에 몇 층 몇 호는 기타 사항에 있어요. 무슨 사항에 있어요? 예, 근데 몇 동은 없죠? 없으면 패스. 그 다음에 2층이에요. 그래서 2만 치시면 돼요. 왜냐면 요 위에 써 있잖아요. 몇 층이라고요? 2층이라고. 근데 층자 쓴다 그래서 틀리다라고는 안 해요. 근데 줄일 수 있는 건 줄이시고. 그 다음에 몇 호예요? 201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칸에 맞춰서 등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면적은 몇 제곱미터라고 되어 계시죠? 99제곱미터. 그 다음에 용도는 어디요? 사무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세청에다가 세부 정보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사무실 용도고 면적은 99제곱미터고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고 이런 식으로 상세 내용을 보고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2020년 8월 1일에서 2021년 7월 며칠이요? 31일이라고 거기 써 있어요. 임대기간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보증금은 5천만 원이고요. 월세는 얼마예요? 100만 원. 일단 여기까지 치세요. 그리고 설명 듣고 나서 다음 것도 넣을 거예요. 앞에 보세요. 거기 지금 479페이지 교재 보시면 임대기간이 2번 나왔죠. 네, 이거 왜 2번 나왔어요? 네, 재계약한 거예요. 뭐 한 거라고요? 재계약. 왜냐면 우리 지금 7월부터 9월까지잖아요. 근데 몇 월 달까지예요? 7월 달까지죠. 그래서 재계약하면은 이렇게 2개가 나오는 거고 재계약 안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안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재계약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엔터를 계속 치세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계약하면 다음 날로 재계약하잖아요. 왜냐면 다음 날부터 새로 시작이니까. 이렇게 앞에 부분은 떠요. 여기 뜨죠? 앞에 부분. 그 다음에 2023년 몇 월 며칠까지요? 7월 31일 5천만 원에 얼마요? 100만 원. 이렇게만 넣어주면 끝.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얘 나오면 괜찮은 시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요건 나오면 3점 아니면 5점. 근데 정해진 건 없어요. 가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10점 중에 2가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뭐 8.2점일 수도 있고 3.7점일 수도 있고 5.5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가서 시험 문제를 봐봐야 알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몇 점이다라고 설명 못 드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서 할 만하면 3점이고요. 예. 이건 좀 어렵겠어. 그러면 5점 아니면 7점. 그렇게 보시면 얼추 맞아요. 근데 운 좋을 때는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어려운 거는 2점, 3점 주고 쉬운 건 7점 줘. 이런 경우도 간혹 가다 있긴 있는데 비율적으로 봤을 때 한 9대 1 정도? 쉬운 게 3점, 어려운 게 7점. 요게 더 많긴 해요. 그 다음에 엔터 쭉 치시면 요 위로 올라와요. 그리고 요 위로 올라오면은 예, 첫 번째 거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간 많이는 못 드리고 2분 드릴 테니까 초원분식 넣어보세요. 두 번째 거.
그래서 아마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나왔으면 하는 것 중에 탑3 안에 들어갈 거예요. 거래처 코드 그냥 상호 입력하면 사업자 등록번호까지 쳐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거래처 코드는 있는 건 있는 거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만약에 초원 분식이라고 적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사업자 등록번호 가서 또 쳐야 돼요. 근데 아이고. 아이고 다 날라갔네.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초원 분식으로 치면 사업자 등록번호 뜨잖아요. 그래서 있는 거는 있는 거 활용하세요. 참고로 자동으로 뜨면 자동으로 뜨는 거 써도 돼요. 여기에다 초원 분식 쳐서. 근데 전제 조건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거래처 코드는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번호가 있어야 돼요. 네, 그건 주의하시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초원 분식. 그래도 번호 없으면 거래처 안 넣은 거기 때문에 꼭 있는 거 활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 다음에 1층 101호 30제곱미터 음식점. 그 다음에 2021년 7월 1일에서 6월 30, 1500에 얼마요? 50. 시험은 이렇게 하고 끝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잠시만요. 3명 한 번만 더 넣을게요. 요게 있어야 금액이 맞으니까. 아이고. 그래서 시험은 요렇게 놓고 끝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나올 때가 있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간주임대료 보이세요? 간주임대료 얼마 있어요? 196,600원. 요 밑에 뭐 있죠? 월세 있죠. 월세 있어요? 없어요? 있죠. 월세 얼마 있어요? 450. 요거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다가 넣어주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항상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얘만 만들면 끝. 요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신고서에다 반영하시오. 네, 그래서 신고서에 반영하는 것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거기 월세 얼마라고 되어 있다고요? 450.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 얼마예요? 네, 196,600원. 이제 나오세요. 이제 네, 나오시고 여기로 들어오세요. 부가가치세 뭐요? 신고서. 그러니까 하나라도 추가되면은 우리한텐 불리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라도 덜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맞죠? 근데 우린 둘 다 준비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7월에서 몇 월이라고요? 9월. 그래서 07010930 1번에다가 450에 45만원 치세요. 왜 1번인지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4번에다가 아까 간주임대료 얼마였죠? 196,600원을 4번에다 치는 거예요. 1번에다가 얼마 치는 거라고요? 450. 4번에다 얼마 치는 거라고요? 196,600원. 이거 넣는 거 앞으로 계속 연습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알고 계십시오. 부가가치세가 연말정산보다 2배 이상 어려워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억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요게 1번인 이유 설명드릴게요. 월세는 매출의 과세예요. 뭐라고요? 매출의 과세. 우리 과세는 뭐 발행해야 과세라 그랬죠? 세금계산서. 뭐라고요? 세금계산서.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매출의 과세라고 입력을 하면 여기에 자동으로 떠요. 금액이. 근데 저희 시험은 메인 매출 전표에다 넣지 말고 수동으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연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매출 과세는 몇 번에 들어가냐, 매출 영세는 몇 번에 들어가냐, 요것도 연습을 계속 할 거예요. 그렇죠. 넣어요. 근데 이거를 외울 필요 없어요. 여기다 써 있잖아요. 볼래요? 여기 과세 써 있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뭐요? 세금계산서. 그래서 과세의 세금계산서네 그럼 몇 번이요? 1번. 그렇죠. 그리고 여기 위에는 매출, 밑에는 뭐요? 매입. 이런 식으로 그 앞에 있는 글씨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단점은 있어요. 이해하려면 시간은 조금
오래 걸려요. 그 대신 이해하면은 안 잊어먹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열심히 외우셔. 외우는 거의 장점은 습득하는 속도는 빨라요. 근데 단점은 뭐예요? 조금만 안 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둘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하는 걸 조금 더 좋아하긴 해요. 왜냐면 우리가 요번 시험만 보고 안 할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회사 가서도 해야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간주는 진짜 가짜? 가짜. 그래서 얘 매출의 건별이에요. 가짜는 증빙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무증빙이 건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4번이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정규 영수증이에요. 정규 영수증 외예요. 외죠. 이게 건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매출과세는 1번이야. 건별은 몇 번이에요? 4번이야. 이렇게 외우셔도 지장은 없어요. 네, 지장은 없는데 그 앞에 있는 글씨 보고도 우리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는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글씨를 보고 이해를 하시든가 아니면은 요거는 영세가 들어가는 거야. 영세는 여기에요. 5번. 왜냐면 우리 영세는 세금 계산서 발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5번. 수출은 몇 번이에요? 수출은 6번이에요. 왜냐면 수출은 세금 계산서 있다 없다? 없다. 영세 2개밖에 없잖아요. 세금 계산서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요거니까 여기 번호고요. 얘는 이거니까 여기 번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습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월요일부터 계속 이 작업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들어가는 이유는 월세는 세금계산서 발행하거든요. 그래서 팔고 세금계산서 무조건 과세예요.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과세 중에 세금계산서 들어갔으면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간주는 진짜 가짜? 가짜니까 뭐가 없다? 네, 증빙이 없다. 그래서 증빙이 없으니까 1, 2, 3, 4 중에서 4번만 정규영수증 아닌 거잖아요. 정규영수증이 증빙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빙이 아니니까 몇 번? 4번. 이런 식으로 이제 요 금액은 여기에다 넣는 겁니다. 저 금액은 저기에다 넣는 겁니다. 이거 연습을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10점 만점이잖아요. 저희 목표는 5점이에요. 5점 이상. 반은 맞춰야 돼요. 그리고 저기 연말정산이 15점 만점이거든요. 거기에서는 10점 이상. 그래서 부가가치세하고 연말정산이 25점 만점인데 거기에서 우리 목표는 15점 이상 맞는 게 목표예요. 1차 목표가. 당연히 행복한 건 20점 이상 맞으면 행복한데 20점이 쉽진 않아요. 그래도 이쪽에서 조금 더 틀릴 확률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할 겁니다. 네. 그렇죠. 예, 만약에 여기에 100만 원이 있어. 그럼 100에다가 플러스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시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빈 거로 나올 때 있고 금액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있으면 더하시고 빈 거면은 그냥 넣으시고. 그래서 뭘로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예, 빈 게 좋아요. 예. 근데 시험 내시는 분 매미니까. 근데 빈 거로 나올 확률이 한 8, 90%. 예. 그다음에 입력이 되어 있을 확률이 한 1, 20% 그렇게 보시면 얼추 맞아요. 마무리 하십시오.